안녕하세요. 디자인 실무 프로젝트 일기 1회팀 이상윤 최애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의 정의, 실습 전 스터디, 기업 현장 실습 내용, 컨스트럭션 아트월 제안, 팀 프로젝트 자체 평가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프로젝트 정의입니다. 저희 팀명인 일기 1회는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인연,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는 뜻으로 이번 실무 프로젝트를 쉽게 오지 않는 인연들이라 생각하며 많은 경험을 해보자라는 다짐으로 일기 1회라고 정하였습니다. 저희는 도전 과제를 팀명과 어울리게 사자성어로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저마다 지니고 있는 특색과 장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이를 잘 해결함을 비유하는 사자성어인 어묵도단입니다. 저희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작업의 섬세한 부분에서 각자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 좋은 시너지를 내어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다라는 뜻으로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을 의미하는 절차 탁마입니다. 실무를 나가는 경험이 처음이기에 하는 일들이 서투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회사에서 서투르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낯선 환경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며 보낼 것을 다짐하며 정해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실습 장소는 천안시에 위치한 비유니크였습니다. 비유니크는 도시와 환경, 문화예술 등 비주얼을 기반으로 한 전시, 인쇄물, 비주얼 아이덴티티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는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 등 도시 재생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디자인 에이전시부터 도시 재생까지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회, 지역,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실습 전 스터디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실무 전 비유니크의 핵심 키워드를 공간 디자인, 전시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도시 재생 이 네 가지로 뽑아 그 의미와 비유니크의 디자인 활동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핵심 키워드 첫 번째, 공간 디자인은 인간 삶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고 구축하는 것으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짓고 조화시키는 과정으로 비유니크에서는 비하우스 스페이스 디자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 두 번째, 전시 디자인은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공간 그래픽 디자인, 인쇄물 디자인, 전자 디지털 미디어, 조명, 음향, 인터랙티브 장치 등 수많은 디자인 분야를 다양한 수위에서 통합하는 총체적인 디자인으로 천안문화재단 특별 전시 등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 세 번째, 커뮤니티 디자인은 말 그대로 소통을 위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에 있어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용할지 그리고 선호할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커뮤니티를 위한 디자인은 이용자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일상적 요구를 디자인의 중심으로 합니다. 마지막 핵심 키워드인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문화도시 재생 콜리키움 천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비유니크에서의 기업 현장 실습 내용입니다. 총 2주 동안 진행한 실무 첫 주차에는 원래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 들은 후 공공디자인에 들어갈 작품들로 진행 예정인 전시의 벽면 디자인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2021 컨스트럭션 아트월 기획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소개와 워크숍 추진 결과에 대한 내용 확인 후 협소한 공간에 효과적으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패널 배치들과 미디어 아트들을 조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그 후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크게 배치에 관한 것과 미디어 아트로 나누어 PPT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1주차 진행 제안들의 컨펌 및 컨스트럭션 아트월 디자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PPT로 제작했던 자료들로 계획안을 컨펌받고 전시 디자인에 대해 추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료들을 전달받아 그것을 통해 디자인 조건, 효과적인 연출 요소 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한 후 작가분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아트월 디자인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무의 마지막으로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질문지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또는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답변과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회사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준비하는 것들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많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았는데 회사마다 디테일하게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고 싶은 회사가 원하는 것을 알아두며 준비해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디테일한 업무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비유니크에서 추구하는 비전에 대해 여쭤보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테리어를 앞으로 배울 사람들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여러 장소 돌아다니며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빠른 시기에 취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이 질문의 대답을 들은 후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 외에 노력해야 할 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현 직업의 장단점에 대해 여쭤보았을 때 복합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콕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지만 일단 장점으로는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 점은 단점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 있다. 그리고 몸이 힘들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실무 경험들을 바탕으로 컨스트럭션 아트월 제안에 대한 심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공 디자인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공공장소의 장비,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공공 디자인은 사적 공간의 일부와 공공 공간뿐 아니라 공공시설 등을 디자인적으로 고려해 미적, 기능적으로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스트리트 퍼니처로서의 가로등, 쓰레기통, 가두 판매대, 공중전화 박스, 버스 정류장 등은 공공시설을 넘어 그 사회의 평균 미적 감각을 보여주는 디자인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디자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주요 기준은 시장 홍보를 위한 서울시 상징 요소를 수록하고 공사장 안내판 및 건설사 좌사 로고 등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내용은 실용적인 디자인, 그리고 시장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와 슬로건 등을 수록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도로에 접힌 공사장이나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공사장입니다. 세부 내용은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국외 사례 조사 및 분석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국내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공사장 가림벽은 건축물 공사 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지저분한 현장을 가리기 위해 공사 현장의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되는 벽으로서 물리적 보호장치라는 순기능을 넘어 도시환경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각자의 개성을 가진 가림벽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성에는 단순한 색채와 그래피의 가림벽을 가지고 있고 을지로는 색채와 입체 채널을 사용한 가림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암에는 입체적인 그래픽 디자인으로 재미있는 경관을 연출한 가림벽을 찾아볼 수 있었고 판교와 서초구에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한 가림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펜스라는 이미지보다 가로의 구성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 가림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독일에는 친자연적인 소재 및 색채를 사용한 단순한 디자인의 펜스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유도한 가림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시공되는 건물과 동일한 그래픽 디자인으로 내부 공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가림벽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친자연적 색채의 그래픽을 이용하여 가로 구성 요소를 느낄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을 볼 수 있었고 영국에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순한 색채를 사용한 가림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공사장 가림벽 관련 5개 광고물 등 관리 법령입니다.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3화 가설 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시,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색채 및 서체 권장 사항입니다. 공사용 임시시설물에 사용되는 색채는 서울 열색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0도4 이하 채도, 12 이상의 저명도, 고채도의 색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기본 서체는 서울 남산채, 서울 한강채 등 서울 서체를 기본으로 합니다. 세 번째, 기타 가이드라인입니다. 가림벽에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RPP 스틸 사용을 권장합니다. 3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는 가림벽에는 그래픽 요소를 재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24제곱미터 크기 이상의 사진은 시정, 기업 홍보판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공사의 홍보물 등 상업적 목적을 가진 광고물은 부착하지 않습니다. 홍보나 광고를 위한 조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의 간격은 현장의 가로수 간격 약 8m를 고려하여 배치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컨스트럭션 아트월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디자인을 준비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코엑스인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전시, 쇼핑몰, 행사 등을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코엑스몰을 외관에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푸른색과 내부에서 원형으로 된 구조의 포인트를 접목하여 아래와 같이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색상은 서울 하늘색을 사용하였고 거추장스럽지 않으며 간단하면서 코엑스의 포인트를 연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게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촌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가림벽을 디자인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많은 사적과 문화재, 민속자료가 있어 도심 속의 박물관으로 불려 지금까지도 서울에서 인기 있는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옥이 가지고 있는 갈색의 색상과 한국적인 무늬를 활용하면 멋있는 가림벽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베이스 색상은 고운 갈색을 사용하였고 토속적인 무늬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깔끔하면서도 포인트를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팀 프로젝트 자체 평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수했던 점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도전 목표가 서로의 장단점을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이었는데 이번 수업에서 서로 미숙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같이 작업을 했던 시간이 많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단점을 점차 줄여나가게 된 것이 눈에 보여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은 실무를 처음 나갔을 때 조심스러운 태도가 알게 모르게 생기게 되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작업물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심화 스터디를 할 때 시간 분배를 효율적이게 하지 못하여 여유가 조금 부족했던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느낌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실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실무에서 쓰이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직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오로지 인테리어 디자인만 하는 것도 아니며 인테리어 디자인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 가서 회사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나니 좀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오니크의 선배님들의 조언대로 앞으로 수업 외에 인테리어의 세부적인 분야들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보고 나와 맞는 분야가 어딘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여러 장소와 디자인들을 직접 보러 다닐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있을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디자인 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팀 일기 1회 최인화 이상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